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제도 유전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또 이러한 것들은 결합을 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결합을 해서 XY를 형성한다.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쌍으로 존재하는 제도 유전자. 그래요. 제도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죠. 정치적 전문성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에 반발하는 유전자 역시 있어요. 정치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장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시장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죠. 민간 기업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민간 기업에 반발하는 유전자 역시 있어요.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사유재산에 반발하는 유전자 역시 있겠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요. 쌍으로 존재하는 제도 유전자, 시장을 긍정하는 유전자, 시장에 반발하는 유전자 동시에 발생하고 존재한다. 민간 기업을 긍정하는 유전자, 민간 기업에 반발하는 유전자 동시에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래요. 민주적 구성 방식을 긍정하는 유전자, 민주적 구성 방식에 반발하는 유전자 동시에 발생하고 존재한다. 단일 종족 국가를 긍정하는 유전자, 단일 종족 국가에 반발하는 유전자 동시에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한 걸 알아야 되겠죠. 결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긍정하는 유전자와 반발하는 유전자는 동전과 같이 인간의 마음에 존재함. 왜 동전과 같이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쪽 면이 드러나면 다른 쪽 면 감추어진다. 그래요. 항상 있는데, 그래요. 한쪽 면이 드러나면 다른 쪽 면이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M이 드러나면 M-는 M이 동전의 앞면이 되면 M 다운표는 동전의 뒷면이 된다는 거예요. SRN이 동전의 앞면이 되면 SRN 다운표는 동전의 뒷면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SRN 다운표가 앞면이 되면 SRN은 뒷면이 된다. M 다운표가 앞면이 되면 M은 뒷면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화돼서 나타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M과 M 다운표가 중화돼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 인간의 마음에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쌍으로 존재하는 두 유전자는 동전과 같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또 있어요. 쌍으로 존재하는 두 유전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것을 이제 관찰과 경험, 또 마음을 관조하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지요. 한쪽 유전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다른 쪽 유전자 역시 커지거나 작아진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동전과 같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동전이 커졌어요. 앞면만 커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뒷면 역시 커진다. 그런 거예요. 동전이 작아졌다. 그러면 한쪽 면만 작아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쪽 면 다 작아진다. 그 말도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게 있나요?
한쪽 유전자의 형태가 바뀌면 다른 쪽 유전자의 형태 역시 바뀐다. 그래요. 시장에 긍정하는 유전자는 시장의 지식에 시장에 대한 지가 있겠죠. 그 지에 바탕하는 거죠. 지의 내용이 바뀐다. 그 시장에 긍정하는 지가 있겠죠. 긍정하는 지가 바뀌면 부정하는 지 역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아까 설명했죠. 이러한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경험과 관찰, 마음을 관조하면서 알아냈다. 그렇죠. 이 글을 쓴 이 마음을 관찰하기도 하고 타인의 마음을 관찰하기도 해보니 그러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볼 수도 있겠죠. 시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전에 살펴봤죠. 서정주의 자화상과 운동주의 서씨 둘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더라. 그래요. 어떤 죄책감인가요? 그때 이전에 설명했죠. 조선인 출신이 일본인으로 살아가죠. 식민지 시대, 일제시대 때. 그래요. 죄책감은 조선인은 별도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한 어떤 그래요. 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 그 시대 일제시대 때 조선인 출신 일본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엇이 드러난 건가요? SRN이 드러난 거죠. 근데 어떤가요? SRN 다운표 역시 등장한 거죠. 서정주에게도 드러나고 윤동주 시인에게도 드러났죠. 서정주 시인에게도 드러나고 둘 다 드러났죠. SRN이 점점 강해지겠죠. SRN 때문에 죄책감이 점점 강해지죠. SRN이 강해지니까 죄책감도 강해지겠죠. 서정주도 마찬가지고 윤동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윤동주 같은 경우는 SRN이 점점 강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요.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SRN이 점점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동전이 뒤바뀌죠. SRN 다운표가 나오죠. 그래요. SRN 다운표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현 시대 한국에서도 관찰이 되죠. 그래요. 관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좌파 세력에 있던 인사가 우파 세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파 세력이 있던 인사가 좌파 세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좌파 우파는 무엇을 봐야 된다 했나요? 경제 유전자를 봐야 된다 했죠. 정치 유전자는 무관하다 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조국 사태를 보고 그래요. 좌파 지도자들이 어떤 도덕성에 반발하여 우파 세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그런 이들도 실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요. 도덕성과 좌파 우파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진짜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이 됐냐, 우파 세력이 좌파 세력이 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이 됐다 하면 M 다운표가 감추어지고 M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P 다운표가 사라지고 P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더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들의 마음에는 이 두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 한쪽 면이 드러나면서 다른 쪽 면이 감추어지는 현상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봐도. 국회의원 선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9대 대통령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이때 우파 세력을 지지하는 이들은 1000만 명밖에 안 되죠. 좌파 진영은 한 1540만 가까이 되죠.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 무엇이 강화되어 나타났나요? 그래요. 좌파 유전자가 강화되면서 좌파 유전자가 많은 이들에게 드러났죠. 그래요. 근데 많이 드러났다기보다는 좌파 지향은 그래요. 뭐 큰 변동은 없었죠. 오히려 우파 쪽에서 큰 변동이 있었죠.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늘어나죠. 우파 세력을 떠난 이들의 마음에 뭔가요? 그래요. 그 우파 유전자가 다시 드러난 경우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파 유전자가 강해진 현상은 대통령 선거보다는 어떤가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좌파 지향 정당이 그래요.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죠. 좌파 유전자가 크게 드러난 경우인 거죠. 여기까지 좌파 지향이죠. 우파 지향 국민들은 거의 그래요. 굉장히 적었죠. 근데 좌파 지향 국민들이 우파 지향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표차가 별로 많이 나진 않았죠. 하여튼 많이 좌파 지향 갔던 이들의 우파 지향으로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좌파 유전자가 드러나 있던 많은 이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유전자가 뒤바뀐 거죠.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현상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뒤바뀐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표를 보면 가만 보니까 그래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죠.
근데 표차가 거의 안 나죠. 근데 정의당을 합치면 그래요. 이기죠. 근데 정의당에서 후보를 안 냈다 해서 이 표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간다는 건 없잖아요. 그 너무 원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보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 뒤로 계속 퇴진 운동을 하죠. 뭐 그런 사례는 없었죠. 그것은 그래요. 시위에 의해서 한번 쉽게 권력을 잡은 적이 있죠. 그래요. 19대 대통령 선거 때 촛불 시위를 통해서 쉽게 권력을 잡았죠. 그래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너무 재미를 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퇴진 운동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원통해서 그런 거예요. 한이 돼서 원통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별 무의미하다 했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